이번 시간에는 툴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그런 UI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헤더, 푸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푸터는 사실 사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고요. 헤더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께서 영역을 하나 만드시고, 자, 역시나 우리가 데이터 롤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롤에다가 헤더라고 명칭을 해주시면 헤더가 되겠고, 푸터라고 명칭을 해주시면 푸터가 되겠습니다. 자, 헤더 툴바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성 형태는 자, 백 버튼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홈 버튼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시면은 제가 A 태그를 그냥 사용을 했어요. 자, A 태그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버튼으로 동작을 하지가 않죠. 하지만 헤더라든지 푸터 부분 툴바에 A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버튼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버튼들은 역시 버튼과 동일한 그런 속성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형태의 속성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버튼에 사용된 속성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이 태그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기술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버튼의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A 태그가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런 형태로 먼저 왼쪽부터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자, 저는 하나만 쓸 건데 얘를 오른쪽에 배치를 시키고 싶어요. 자, 그 경우에 자, 이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때까지는 전부 다 데이터 어쩌고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위치 지정은 클래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배치가 되는 그런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UI 버튼, 레프트로 사용을 하시면은 왼쪽에 배치가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로 위치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 자, 클래스로 지정하는 이 위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CSS에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들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변경시켜 줌으로써 해당되는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버튼하고 두 개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홈프라는 그런 버튼을 하나 더 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가 겹치게 되죠. 자, 이렇게 할 경우에 자, 안 겹치도록 여러분께서 추가적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CSS 쪽에서 아래 기술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BTN2라고 잡아놓고 나서 자, 오른쪽 위치 값을 잡아주시게 되면은 두 개의 버튼이 따로따로 오른쪽에 배치가 되는 모습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헤더의 버튼과 그 다음에 이런 배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페이지 이동을 시킬 건데, 자, 다시 페이지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제작을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페이지 이동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2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눌렀을 때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헤더 이 툴바의 백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우리가 그 이전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jQuery 모바일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페이지에다가 잡아주셔야 돼요. 데이터, 헤드, 백 버튼을 true로 잡아주시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여기 백 버튼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지금 왜 안 잡히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 헤더를 안 만들어 놨죠. 자, 헤더만 만들어 주시면 그럼 해당 위치에 백 버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 버튼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백 버튼 누르면 다시 열어서 들어오죠. 자, 지금 화면이 좀 약간 깨지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거는 타이틀이 없어서 그래요.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넣어 주셔야지만 이렇게 위치와 그 다음에 타이틀 바가 멀쩡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더 부분에 대한 그런 타이틀 바를 살펴봤어요. 자, 그럼 자, 이제 또 다른 툴바 이 푸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자체도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 더 만들게요. 특별히 헤더와 다른 점을 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푸터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줄만 생기게 되고요. 다가 특정한 여기를 잡아주게 되면 헤더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버튼 넣어주면은 저도 해당되는 위치에 버튼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헤더와 별 차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통은, 자, 푸터에는 이런 메뉴 같은 그런 형태들, 자, 내비게이션 메뉴 같은 그런 형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런 형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푸터에다가 하나의 영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될 롤은 내비게이션 바라고 불리는 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롤에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형태 중에서 UL, LL, LI, 즉 리스트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하나 생긴 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까지 잡아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4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4개가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다양한 그런 그 메뉴 이동 버튼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푸터바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사용이 되게 가능하겠죠. 자, 이게 사실은 푸터 말고 컨텐츠 영역에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컨텐츠 영역에도 똑같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똑같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바는 사실 컨텐츠 쪽에서 사용도 많이 합니다만 푸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그 메뉴 형태를 위해서 푸터 쪽에서 제공되는 그런 2차 메뉴 형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내비게이션 바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비게이션 바의 특징은 5개까지는 한 줄에 표시가 되고요. 6개부터는 줄이 늘어나게 되죠. 자, 줄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형태로 여기서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툴바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자, 이 내비게이션 바들은 헤더에도 사용할 수 있고, 컨텐트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푸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푸터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컨텐츠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더 쪽 영역.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그 헤더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이 더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쪽이 더 우선시가 될 수도 있고, 푸터 쪽이 우선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헤더 쪽에 적용된 모습과 그 다음에 푸터 쪽에 적용된 모습, 컨텐츠 쪽에 적용된 모습을 보시고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바 역시 버튼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이콘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을 적용시켜주면 그러면 해당되는 아이콘이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아이콘 포지션 같은 형태를 통해서 즉 버튼과 동일한 그런 추가 속성들을 통해서 이 형태에 대해서 여기 추가적인 그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바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책에서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바에 여러 가지 스타일링 적용한 거, 그 다음 테마 적용한 것까지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 툴바 부분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